교재 43페이지 중간에 2번 부동산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입니다. 양가로 1번에 보니까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시험에 국토교통부 장관 대신에 다른 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렇게 하면 X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업공개사 상호관입니다. 개업공개사 상호관 대신에 시험에 의뢰인 상호관 이렇게 하면 X입니다. 개업공개사 상호관에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할 수 있다 대신에 하여야 한다 이렇게 X로 많이 출제됩니다. 거의 말장난입니다. 지정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정 요건이 있는데 양가로 2번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아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했는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부가통신사업자가 되려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자, 지정요건 맨 밑에 동그라미 1, 2, 3, 4 요게 시험에 잘 출제됩니다. 별표해 놓으시고 4가지입니다. 당해 정보망 이용가입 신청을 한 개업공개사 수가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이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된다. 정보처리 기능사가 아니라 기사 1인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공인중개사 1인 이상 확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가입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를 확보해야 됩니다. 44페이지 지정 신청 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박스 안에 6가지입니다. 첫 번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인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이거는 시험에 아마 거의 안 나올 거예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는 조금 말이 안 맞아요. 법인인 경우에 한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한다. 그럼 제출한다는 말이 안 한다는 말이 제출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출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입 이용 신청을 한 개업공개사가 500명 이상인데 받은 이 개업공개사 등록증 4본, 그 다음에 3번에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4본, 그 다음에 4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4본, 5번 컴퓨터 용량 및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다음에 6번 부가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양가로 4번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운영규정 승인인데, 운영규정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을 얻어야 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설치 운영인데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다시 한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절차를 보겠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절차입니다. 지정 절차다. 지정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오직 여기밖에 없습니다. 지정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여기밖에 없다. 지정받으려면 먼저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부가통신사업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으려면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하는데, 부가통신사업자를 영어로는 Value Added Network, 벤을 운영, 벤이라고 하는데, 이 정보 거래 정보 부가통신사업자가 되려면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해야 됩니다. 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기통신사업법에 있거든요. 전기통신사업법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신고한 부가통신사업자 중에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 신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가통신사업자 지정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지정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 요건에 맞으면은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한다. 그럼 지정서를 교부받고 나면은 좀 전에 읽어본 내용에 보면 3개월 이내에 운행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자주 출제되는 게 1년, 3월, 30일,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대신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하면 X 이런 것들이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지정 요건입니다. 조금 전에 읽어봤는데 지정 요건은 4가지입니다. 지정 요건이 4가지고요. 그 다음에 지정 신청 서류는 5개입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 등기사항증명서 빼고요. 자, 지정 요건이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개업공개사가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되고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도에서 각각 얼마? 30명 이상, 30인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30인 이상이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된다. 이 500명은 개업공개사입니다. 개업공개사는 등록을 한 자라고 했죠. 그래서 5 빼기 2는 3입니다. 5 빼기 2는 3 이렇게 숫자 암기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470명, 경기도에서 30명 합하면 전국적으로 500명이 넘었고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넘었죠? 이는 지정 요건을 갖췄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국적으로 500명,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5 빼기 2는 3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인중개사 1인 이상입니다. 공인중개사 1인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는 500명 이상이고요. 공인중개사는 1인 이상만 있으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처리기사 1인 이상 있어야 됩니다. 정보처리기사 1인 이상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험에 정보처리 기능사 하면 X입니다. 1인 대신에 2인, 3인 X로 출제됐습니다. 정보처리 기사 1인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가 있어야 됩니다.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이 지정을 받으려면은 이용가입 신청을 하는 개업공인중개사 컴퓨터가 일정 규모 이상 용량을 갖추어야 된다 하면 X죠. 개업공개사 회원들의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라 메인 서버,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의 컴퓨터가 커야 됩니다. 시험에 2번 출제됐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될 사람 컴퓨터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된다. 이용가입 신청을 하는 개업공개사의 컴퓨터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4가지가 지정 요건이고요.
이 지정 요건을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필증 어디다가 신고한다고 했어요?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신고합니다. 우리 교재에는 지금 미래창조과학부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별로 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굳이 따지자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신고필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개업공개사 500명을 확보했음을 입증하는 증명서로서 개업공개사 등록증 원본이 아니고 사본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 원본인지 사본인지도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원본이 아니고 자격증 사본 제출해야 됩니다. 자격증 사본 제출해야 된다. 용량과 성능을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 컴퓨터 입증 서류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정 요건은 4가지, 지정 신청 서류는 5가지입니다. 아까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는 시험에 나오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서류이지 개업공개사가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하는 사람이 제출하는 서류는 아니기 때문에요. 44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 5번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입니다. 양가로 1번 반가로 1번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중개사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반가로 3번 개업공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위 이게 왕따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해가지고 지금도 가장 왕따가 심한 곳이 일산입니다. 일산서구. 일산서구의 회원업소는 권리금이 5천만 원이고 비회원업소는 1,000만 원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개업하면 회원업소를 가야 돼요. 왜냐하면 회원업소들끼리만 정보를 공유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은 이 법을 잘 지키지 않고 아직도 왕따시키고 있습니다. 비회원업소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위반시 제재입니다. 만약에 정보 거짓 공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거짓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냐? 이거는 단순히 암기사항입니다. 제형 법정주의입니다. 제형 법정주의. 제형 법정주의라고 해서 형사처벌은 오직 법조문에 있는 것만 가지고 처벌할 수 있지 법조문에 없는 것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상 해가지고 X로 출제된 적도 있어요. 또는입니다. 징역하고 벌금을 둘 다 병과하지는 않습니다. 징역 또는 벌금입니다. 징역은 정력에 복묵케 하는 거, 일을 시키는 것을 징역이라고 하고요. 벌금은 돈 내는 것이죠. 자, 45페이지 개업공개사의 의무입니다. 반가로 1번 허위 공개 금지입니다.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거짓, 법조문에는 거짓이라고 돼 있죠. 허위라는 말을 전부 거짓으로 바꿨습니다. 한글화 작업을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기준 6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거래 사실 통보 의무 해가지고 당해 중개사물이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이를 지체 없이 거래 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보 안 하면 모두 다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 정지를 할 수가 있는데 반가로 1번은 그 구체적 기준이 6개월이고요. 반가로 2번은 구체적 기준이 3개월입니다. 법에는 6월 이하의 업무 정지라고 되어 있고요. 그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서는 구체적 기준을 3개월, 6개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거짓 정보를 공개해도 이런 게 중요합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아까 거짓 정보 공개하면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런데 개업공개사가 거짓 정보를 공개하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라고요. 그 이유는 뭐 이유까지 설명을 안 해놨지만 거래정보사업자는 정보 공개한 게 주된 업무고요. 개업공개사가 정보를 거짓 공개하는 것은 실수로 보는 겁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보를 거짓 공개하는 건 이거는 고의로 보고요. 그래서 처벌 규정이 다릅니다. 자, 45페이지 제4절 확인 설명 의무입니다. 확인 설명.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상 확인 설명이라고 봐야 됩니다. 단일 법조문으로서는 제목에 확인 점 찍고 설명입니다. 그래서 의뢰인한테 들은 대로만 설명하면 안 됩니다. 매도인이 도배가 깨끗합니다. 융자도 없습니다. 이 말 듣고 그대로 매수인에게 이 집은 깨끗하답니다. 은행 융자도 없답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안 되고요. 실체 권리 관계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설명해야 됩니다. 들은 대로 전달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확인하고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개 보수를 받는 것은 단순히 용역 대가라기보다는 위험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확인 설명을 잘못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되죠. 그래서 이 보증보험료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그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포함해서 중개보수라고 봐야 되겠죠. 자, 1번 확인 설명 의무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 제한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 밑줄 치시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하고입니다. 토지대장 하거나가 아니라 하고 토지대장 등기사항 증명서 등 설명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맨 첫 번째 줄에 중개 완성되기 전에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권리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세 군데를 밑줄 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2번 확인 설명 구체적 내용입니다. 양가로 1번 확인 설명 의무자입니다. 확인 설명 의무는 개업공개사가 설명해야 됩니다. 자, 개업공개사란 말 자꾸 나오는데 앞에서 했습니다만 한 번 더 복습을 하면 공인중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있고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또 중개보조원.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옛날에는 중개업법이었습니다. 1983년 중개업법에서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공인중개사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처음에는 중개업법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2006년 노무현 정부 때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라고 불렀고요. 이제 올해부터 공인중개사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업공개사를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냐면은 옛날에 중개업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소개영업법 하에서 자격증 없이 중개업을 하던 분들을 중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중개업법에서는 중개업자라고 불렀습니다. 중개업자도 사채업자, 청부 사례업자 이런 느낌이 별로 안 좋고 일본식 표현이어가지고 지금은 개업공개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지금은 이 개업공개사라고 부르고 있다.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지금 올해 합격자를 빼고도 약 35만 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35만 명 조금 안 됩니다. 올해 합격자까지 합하면 35만 명이 넘어갑니다. 약 35만 명 정도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입니다. 단순히 시험에 합격하신 분입니다. 외국에서 시험에 합격해도 공인중개사가 아니라고 했죠?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업에 종사하는 개업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개업을 한 개업공개사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있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있고요. 법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소위 편의상 중개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옛날에 복덕방 하다가 자격증 없이 지금도 계속해서 중개업을 하는 분들을 중개인이라고 합니다. 다 개업공개사입니다. 세 사람을 다 합해서. 그래서 법인은 우리나라에 약 500여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지금 뭐 약 8만 9천 명 중에서 거의 지금 8만 한 7천 명 정도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고요. 나머지 법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소위 중개인은 지금 뭐 몇천 명밖에 안 됩니다. 자격증 없이 옛날부터 중개업을 하는 분들.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는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고,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중개보조원이라고 합니다. 이 소속공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합해서 고용인이라고 부릅니다. 고용인. 고용인은 직원이고 고용을 한 사람을 고용자라고 부릅니다. 고용자. 지금 이런 용어 정의는 기본적으로 지금 계속 개업공개사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용어 정의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45페이지 확인 설명 의무자는 개업공개사고요.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고 분사무소인 경우는 책임자입니다. 따라서 고용인은 확인 설명할 의무는 없고요. 다만 소속공개사는 확인 설명할 의무는 없지만 확인 설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은 반대로 하면 확인 설명을 할 수도 없습니다. 소속공개사는 할 의무는 없지만 확인 설명을 해도 위반은 아닙니다. 양가로 2번 확인 설명의 시기입니다.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됩니다. 계약 성립되기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되고요. 양가로 4번 확인 설명의 상대방은 쌍방에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일방,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 방법입니다. 확인 설명 방법은 성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설명하거나 근거자료 제시해야 한다면 X입니다. 설명하고 근거자료 제시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9가지 박스 안에 46페이지 별표해 놓고 나중에는 암기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9가지입니다.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기권, 거공 상태, 환입조. 저는 9가지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부동산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소재지, 면적, 지목 등 기본적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벽면 및 도배 상태 먼저. 우리 책은 지금 순서가 우리 법조문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제가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강의하는 선생님의 그 순서에 맞게 바꿔놔서 그러는데요. 법조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되어 있는 이 책대로 되어 있어요. 어플 다운받으라고 했죠. 휴대폰에 법제처라고 치시면 휴대폰 플레이스토어에 가셔서 법제처라고 치시면
대한민국 법령정보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거 깔아가지고 공인중개사법 제25조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기본적 사항, 그 다음에 권리관계입니다. 권리관계. 이 권리관계가 우리 책에서는 몇 번에 있나요? 권리관계가 6번에 있죠. 6번. 법조문 순서는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가 지금은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3번 거래 예정금액 중개보수 산출 내역입니다. 요거는 우리 책에는 지금 8번에 있는데요. 8번에 중개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수수료를 보수로 바꾸시면 되겠죠. 거래 예정금액 중개보수 및 실비금액과 그 산출 내역 8번에 되어 있는데요. 저는 3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우리 책에는 7번이라고 되어 있네요. 법조문을 찾아보시면 이게 제 순서 이게 맞습니다. 순서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강의하는 분마다 순서가 다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법조문대로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그냥 법조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태인데요. 상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2번, 3번에 있네. 2번이 벽면 및 도배 상태, 그 다음에 시설물의 상태, 환경조건입니다. 환경조건은 몇 번에 있나요? 환경조건이 우리 책에는 5번이네. 1조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 입지조건은 4번에 있죠.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그 다음에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이렇게 9가지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 강의를 들으면 이게 앞대가리 순서대로 하고 또 다른 분 들으면 아마 대가리 순서는 바뀔 거예요. 어차피 암기하는 게 중요하니까 어떻게 암기하든 암기만 하면 됩니다. 9가지 암기해야 됩니다. 3번 개업공개사의 자료 요구권입니다. 양가를 1번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인데 개업공개사는 확인 또는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2번 자료 요구했는데 불응할 수 있습니다. 불응한 경우에는 개업공개사는 매도 임대 의뢰인이 중개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설명하고 중개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도 하여야 한다.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하여야 합니다. 4번 확인 설명서의 작성 등인데 작성 의무자도 개업공개사입니다. 양가로 1번 개업공개사 법인인 경우 대표자, 분사무소인 경우는 책임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밑줄 치시고 중개 완성되어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에 서명 날인한 후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한다.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 밑줄 치시고 3년 동안 보존입니다. 양가로 2번 업무수행 공인중개사입니다.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거래 당사자에게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양가로 3번 공동중개의 경우 확인설명서 작성입니다. 모든 개업공개사가 모두 다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공동이면.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서명 및 날인 또는이 아니고 여기는 밋입니다. 밋. 서명은 자필로 글서자 이름명 성명할 때 이름명자입니다. 자필로 성명을 적는 걸 서명이라고 합니다. 물론 사인도 서명이라고 해석한 적은 있습니다. 기명날인이 아닙니다. 기명날인은 뭐냐면 기명, 글자만 기재되어 있으면 되는 게 스탬프 도장을 찍어도 되는 게 기명날인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기명날인은 안 되고요. 서명날인만 됩니다.
자, 서명 및 날인하는 거는 누가 해야 되냐면 개업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그 개업공개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다만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 줄여서 소공이라고 하겠습니다.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는 소속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합니다. 이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입니다. 그 외의 서류는 모두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합니다. 만약에 이게 공동중개를 해서 여러 명의 개업공개사가 개입됐다면 여러 명 모두 다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에는. 자, 그 다음에 확인설명하는 것과 조금 전에 했던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확인 설명하는 것과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입니다. 자, 확인 설명은 언제 하느냐 하면 확인 설명 좀 전에 했던 겁니다. 확인 설명 아까 밑줄 치라고 했는데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설명해야 됩니다.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됩니다. 미리 설명하는 겁니다. 중개 완성 전이라고 하면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됩니다. 계약서 쓰기 전에 여기에 뭐 상태에 문제가 있습니다. 권리관계가 은행융자가 있습니다. 미리 알려줘야 되죠. 계약서 쓰고 나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확인설명서 작성은 중개 완성 시, 중개 완성이라고 하면 계약서 작성입니다. 중개가 완성되어 계약서 작성 시에 확인설명서도 작성합니다. 확인설명은 미리 해야 되고요. 확인설명서 작성은 계약서 작성 시 하면 됩니다. 확인설명은 일방에게만 설명하면 되고요.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는 쌍방입니다. 쌍방. 일방이 누가 일방이냐면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 일방에게만 확인설명하면 됩니다.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는 쌍방입니다. 거래 당사자 쌍방에 교부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 쌍방에 교부해야 된다. 확인설명은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제시하면서 설명해야 됩니다. 근거 자료, 등기사항증명서나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이 되겠고요.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할 때는 어떤 서면을 교부하냐면은 확인설명서 서식을 교부합니다. 확인설명서 서식을 교부하는데 확인설명서 서식이 1의 서식부터 4의 서식까지 있습니다. 이 확인설명서 서식을 교부하면 됩니다.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입니다. 그래서 교부할 때는 등기사항증명서는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확인설명서 서식에다가 기재해서 이것을 교부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7페이지 거래계약서 작성입니다.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 작성 문제 양가로 1번 작성 의무자 및 시기인데요. 개업공개사, 법인인 경우 대표자, 분사무소인 경우는 책임자는 중개사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에 서명 밑입니다. 서명 및 날인 밑줄 치시고 계약서 작성도 밑줄 치시고요. 완성된 때입니다.
시험에 완성되기 전에도 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다. 완성돼야, 계약이 성립돼야 작성 의무가 있죠. 그래 당사자에게 교부합니다. 그래 당사자면 쌍방입니다. 그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5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했던 이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입니다. 그런데 거래계약서는 5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입니다. 나머지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우리 민법에는 계약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민법에서 계약 성립은 청약과 성낙의 의사표시, 아까 낙성계약이라고 했습니다. 청약과 성낙의 의사표시 합치로서 계약은 성립합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이 계약 성립 요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계약이 성립, 구두로 계약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반드시 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따라서 문서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말로만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고용인의 작성 의무. 고용인, 아까도 고용인이라는 말 나오는데 아까 앞에 했죠. 고용인이 누구냐. 고용인이라고 하면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직원을 말합니다. 직원, 자격증 취득한 직원을,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직원을 중개보조원, 직원들을 통칭해서 고용인, 사장을 고용자 또는 사용자라고 합니다. 놈자자가 들어가면 사장이고요. 사람 인자가 들어가면 직원입니다. 고용인 하면 직원, 고용자 하면 사장입니다. 고용인 작성 여부입니다. 양가로 2번에 고용인 중에서도 소속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확인설명서 작성할 수 있지만 중개보조원은 계약서, 확인설명서 모두 작성할 수 없습니다. 양가로 3번 성실 작성 의무입니다.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포함한 개업공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으면 안 된다. 거짓계약서. 보통 거짓계약서를 주로 금액을 거짓으로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도 한 걸 다시 한번 또 복습을 하면 이중계약서 적으면 안 되죠. 이중등록. 이중이라는 말 들어간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이중직업,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하게 되면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절등치, 앞으로 절취라고 하겠습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절취 사유.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는 임취, 임의적 취소 사유,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임의적 등록 취소,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이중직업을 가지는 것은 개인인 경우에는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적법행위입니다. 식당을 하면서 옆에 중개사무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법인인 경우에는 이중직업을 가지게 되면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 외의 업무를 하게 되면 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요 세 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중등록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등록만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유에도 해당이 됩니다. 현실적으로도 이중사무소는 이중계약서 작성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해주면 안 되겠죠. 지금 해달라고 했다 나중에 폭로하는 수가 있어요. 폭로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고요. 또 이중계약서 작성해서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도 물어야 되죠. 2번 계약서 서식입니다. 47페이지.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계약서에 관하여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즉
현재 거래계약서의 표준서식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법정서식은 없습니다. 현재 거래계약서는. 그래서 빈 종이에다 그냥 계약서 적어도 상관없어요. 그 대신에 법정서식이었기 때문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9가지가 기재는 되어야 합니다. 47페이지 맨 밑에 있는 박스에 있는 9가지는 반드시 기재는 되어야 하고요. 또한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 민법상은 계약서 안 적어도 되지만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은 계약서 적어야 된다. 요거는 지금 47페이지 맨 밑에는 법조문 순서대로 되어 있네요. 계약서 필요적 기사항 9가지, 요것도 암기사항입니다. 지금 뭐 암기하기는 힘드니까 9가지를 적어보면 당물, 계급, 인권조, 확약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 금액,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 내용, 조건 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 내용, 이 9가지는 거래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암기사항인데 지금 뭐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 보기 전까지는 암기가 될 겁니다. 이 9가지는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와 확인설명서 2개만 서명 및 날인합니다. 서명 및 날인. 그 외에 전속중개계약서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서명 또는 날인한다는 것. 그리고 확인설명서에도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서명 및 날인하는 게 아니고 거래 당사자는 확인설명서에도 서명 또는 날인하고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계약서 확인설명서에는 서명 및 날인합니다. 나머지 부동산 거래 신고서 같은 경우는 전부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절차에서 한 문제 출제됩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받으려면 먼저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이 국토교통부 장관에 지정 신청을 하는데 지정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해주고 지정서를 교부받고 나면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되고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정 요건 이 4가지 중요하다고 했죠.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5 빼기 2는 3이라고 했어요.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요 30일, 3월, 1년 숫자 중요하다고 했죠. 5 빼기 2는 3 숫자 중요합니다.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인 이상, 공인중개사 1인 이상, 정보처리 기사 1인 이상, 컴퓨터 용량을 갖춘 컴퓨터 있어야 됩니다.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필증도 지정 신청 서류는 첨부가 되어야만 합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에 대해서 한 문제, 그 다음에 확인설명에 관련해서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되고요. 확인설명 핵심은 요겁니다. 확인설명은 미리 설명하고 거래 완성되기 전에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는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교부하면 되고요. 교부는 쌍방교부고 확인설명은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 일방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확인설명은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해야 되고요.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는 근거자료를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48페이지 개업공개사의 기본 윤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